맞아, 그러면. 자, 통계라는 걸 이제 배울 겁니다. 통계가 뭐냐면요. 통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해봤을 거야. 니네 앙케이트 조사 막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무슨 선거 같은 거 할 때 출구조사 막 이런 거 하죠. 이런 것들이 통계예요. 알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애들, 뭐 니네 반 애들 키의 평균을 조사한다. 이런 것들도 다 통계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조사할 대상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면 그 네 개 값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네 명이 있죠. 이 네 명의 수학 점수에 대한 거를 할 때 굳이 통계가 필요할까? 통계 필요 없어요.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됐고 저번 점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냥 각자 점수를 분석을 하면 돼. 이건 통계가 아니야. 근데 봐봐, 이 여기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한 100명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 100명의 점수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할 때 100개의 자료, 100개의 값을 놓고 다 분석하면 편할까?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다가 뭔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도 구해보고 그 자료의 특징, 즉 분포된 정도도 계산해보고 하는 게 통계야.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값들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대표값이 있어요. 대표값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니네 중3 때 배웠겠지만 대표값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제일 큰 거.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제일 큰 값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아. 야, 예를 들어서 중국애가 우리나라를 생각을 할 때 서정은 키 2m 27? 2m 27 제일 큰 값. 우리나라 제일 큰 사람 서정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값이 2m 27이라고 하고 딱 2m 27 딱 보면서 와씨 한국 새끼들 졸라 크네 이러겠냐? 안 하겠죠. 제일 큰 값은 오히려 그 자료 전체의 특성을 대표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놈도 좀 애매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값으로서 평균을 씁니다. 평균은 계산을 어떻게 해요? 모든 자료를 n개의 자료가 있다라고 쳐봐요. 싹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게 평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쓰기도 해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xn이라고 xk라고. 오케이? 표현 알겠어? 네.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 정주 알겠어? 네. 이게 평균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자료의 특성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분포도예요. 분산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우린 분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어떤 두 개의 반이 있어요. 두 개의 반의 수학 점수를 비교를 했더니 한 반은 30, 40, 50, 60, 70, 80, 70 이렇게 점수를 받았고요. 어떤 한 반은요. 10, 30, 50, 70, 90을 받았어요. 물론 평균을 구해보면 A반, B반 둘 다 평균 50점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평균 50점인데 이 자료의 성질이 똑같아? 아니요. 다르죠? 자,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그러면 수학 조교쌤을 뽑으려고 해요. 수학 조교쌤 뽑을 때 A에서 뽑아, B에서 뽑아. 각자 장단점이 있지. 근데 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 도박을 하지 않아요. 난 안정성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A반에서 뽑아, B반에서 뽑아. 모르는 거예요, 점수를? 뽑을 때? 30, 40, 50, 60, 70이 있어. 아무나 골라서 한 명 뽑는 거야. A에서 뽑죠. 그럼 A에서 뽑겠지. 안정성이니까. 못 나와도 30이고 잘 나와도 70이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하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야. 반면에 B는 도박을 하는 거지.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 10점짜리가 뽑힐 수도 있어. 반대로 운이 좋으면 90점짜리가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10점 빼고는 B가 전체적으로 높아서 B가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10점이 워낙 작죠. 그지 않아요? 30점이 잘한 거야? 아니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면 위에 거를 뽑겠죠. 못 나와도 30인 거잖아. 그럼 30 나올 확률이 높아? 동준아? 아니지. 4, 50이 훨씬 높을 거 아니야. 느낌상 다 5분의 1이긴 하지만 높은 놈들이 나올 건데 40, 50 뭐 이렇게 나오는 놈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얘네는 작은 점수가 나오고 작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엄청 큰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고 이거는 위험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자료의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뭘 쓸 수 있느냐? 분산이라는 걸 쓸 거예요. 분산. 근데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알아요? 모르죠? 자, 그래서 누군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누군가 뭘 생각을 했느냐? 편차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편차. 편차. 네, 편차. 편차는 무엇이냐? 별량에서, 별량이라는 건 뭐예요? 별량. 그 자료의 값, 별량. 30점, 40점 이게 별량이에요. 별량.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값들 있죠? 별량,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값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걸 편차라고 얘기해요. 별량에서 평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0이지. 이 새끼는 편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얘는 0, 20, 40이죠. 자, 편차를 구했어. 이 편차로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 자, 얘는 자료가 5개밖에 없으니까 편차가 5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통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료 100개를 갖다가 편차를 구했다라고 쳐봐요. 자료 100개의 편차 몇 개야? 100개지. 그럼 그 편차들을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또 하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대표값 구할 때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했죠. 그래서 편차들의 합을 구한 거야. 얼마야? 맞아. 저희 분산이요. 그죠? 이 새끼도 아이씨 얘네들의 편차들의 총합을 구해야지 우리가 어쨌든 대표값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냐. 그잖아. 자료가 100개 1000개 있으면 걔네들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해야지 걔네들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편차의 합을 딱 구해봤더니 이 새끼도 0이야. 특징으로 안 나타나요. 왜? 편차의 합은 늘 0이거든. 그지? 그러면 자료가 편차가 100개 나왔다라고 해서 그 새끼를 그냥 더하면 우리가 특징을 알아보지 못하겠네? 왜? 양수 나오는 것만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늘 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갖다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편차를 그대로 안 써요. 어떻게 해요? 제곱해요. 오케이?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 음수 다 통틀어서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양수로 바뀌죠. 그럼 이 새끼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거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편차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그지? 얼마예요? 400, 100, 100, 400 더해서 5 나눠봐. 얼마야? 200이죠? 자, 1600, 400, 0, 400, 1600 더해서 나누기 5 해요. 얼마예요? 4000 나누기 5니까 800이잖아. 그럼 200하고 800. 그죠? 여기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산. 즉 분산이란 건 무엇이냐?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구한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편차들을 각각 구할 수 있고 그 새끼들을 각각 제곱 해줄 수 있는데 그 새끼들의 평균 구한 게 분산이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해되세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볼까요? 식으로 쓰는 건 좀 그런가? 식으로 쓰는 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할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봐봐. 자, A반은 지금 분산이 200 나왔어요. B반은 분산이 800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200이라는 게 값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즉 평균인 놈을 주변으로 200만큼 떨어진 놈들,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떨어진 것들이 200 정도씩 떨어졌다라고 보기가 쉬워, 어려워? 떨어진 정도가 물론 다르죠. 이 새끼는 얼마 떨어졌어? 20 떨어졌잖아. 이 새끼 10 떨어졌고 10 떨어지고 20 떨어졌잖아. 그 떨어진 정도가 평균적으로 200이 떨어졌다는 게 말이 돼? 200점 정도씩 떨어졌어요. 이게 말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편차라는 게 분명히 원래 마이너스 20점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 새끼를 제곱해버렸으니까 점수의 제곱이 돼버렸지. 그럼 얘는 값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비교 대상은 가능하지만 누가 더 분산이 크다 작다 이건 가능하지만 값으로서의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놈한테 값으로서의 의미를 붙여주기 위해 우리는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제곱해주잖아. 제곱의 반대가 뭐야? 루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준편차라고 해요.
거꾸로 썼다. 씨. 표준 편차가 무엇이다? 다 따라 읽어. 표준 편차. 발음도 못하더라고 병신들. 근데 안 돼. 안 돼요. 루트 편차 분산. 죽여버릴까? 표준 편차는 무엇이냐? 분산의 루트 씌운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을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놓고 그 새끼들이 값의 의미가 없으니까 루트를 씌우자 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럼 표준 편차 구해봐. 어떻게 돼? 10루트 2죠. 대략적으로 14. 왜? 루트 2가 1.414니까 곱하기 10 해봐. 14죠. 대략적으로 14씩 떨어진 게 20이고 10이잖아. 얘는 0 떨어졌고 얘는 20, 10, 20 이렇게 떨어졌잖아. 10하고 20하고 10하고 20 떨어진 거의 평균이 14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 동의해? 맞아? 그럼 요건 값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야. 대략 14점 정도씩이 편차들로 나왔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새끼는 뭐예요? 루트 씌워봐. 얼마야? 20 루트 2죠. 그럼 얼마야? 28점 정도죠? 네. 대략적으로 28점 정도씩 떨어진 거야, 평균이. 알았어? 그럼 값으로서의 의미 갖는 거 이해되시죠? 네. 요게 대표값과 분포도, 즉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배경 지식이에요. 요거는 언제 배워? 니네 중3 때 이미 다 배운 거야. 내 까먹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애들이 까먹었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볼 거는 확률 변수라는 건데, 확률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이제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왜 확률 변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변수는 변수야. 변수는 뭔지 알겠죠? 변수는 뭐예요? 변하는 거. 변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키를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키가 달라지잖아. 그 키를 x값이라고 본다면 x값이 사람들마다 달라지니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확률 변수, 그 변수가 확률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수재이가 소개팅을 해. 소개팅을 하는데 친구가 소개팅할 여자들 사진을 갖고 왔어. 근데 나는 그 여자들의 키만 궁금한 거야. 아, 몸무게. 아씨, 여자애들이 보면 좀 뭐라고 할 텐데. 몸무게가 궁금한 거야. 몸무게가 궁금한데 나는 생긴 거 키 다 필요 없어. 몸무게만 봐. 사진 5장의 몸무게가 사진이 5개가 있어. 앞면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 있고 나 얼굴 필요 없어. 뒷면에는 몸무게가 있어요. 50, 55, 5, 이렇게 있는 거야. 65 소리 75라고 할게요. 와. 됐어요? 키가 2m야. 그게 아니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x라는 것이 여자들의 몸무게라고 한다면 x가 50일 확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 우리가 x의 확률이다. px다. 이렇게 써요. 이해돼요? 60일 확률 얼마야? 오케이? 75일 확률 얼마야? 아씨.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 변량들이, 이 변수들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여기 있는 50, 50, 60, 65, 75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확률 변수인 거야. 이해돼? 알겠어? 만약에 자료가 숫자 카드가 이렇게 5장이 있는데 숫자가 하나씩 3, 4, 3, 5, 7, 9, 11이라고 돼 있으면 3일 확률 얼마? 5분의 1. 다 5분의 1이지. 네. 겹치는 게 없어. 다 따로 한 장씩이면 확률이 다 n분의 1씩 되지만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봐봐. 내가 이렇게 5장 카드 이렇게 딱 있을 때 아이씨 몰라 아무나 할래. 아무나 소개팅 할래. 이러고 와 골랐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 50kg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왜? 확률이 높으니까. 내 말 이해돼요?
내가 그 변수를 50kg이라는 변수를 택할 확률이 5분의 2인 거야. 알겠어? 그럼 자,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 보자. 대한민국 전체 여성을 아무나에서 한 명을 고를 때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45kg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P, X가 45일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P, X가 100일 확률이 높을까? 45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 새끼는 확률 적겠죠. 요런 내용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의 키를 변수라고 한다면 그 변수들은 확률을 갖고 있어요. 45kg인 여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해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자, 확률 변수 X는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대표하는 것으로서 라지 X를 써요. 확률 변수 X는 라지 X를 씁니다. 그럼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다 라고 해서 Px equal X라고 쓰는데, 요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라지 X인 거야. 여기는 X는 이제 빡빡 변하겠죠. 이제 뭐 50도 되고 60도 되고 45도 되고 막 이런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가져요. 당연하죠? 표본 공간 내에서만 보는 거잖아.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몸무게라고 해서 5kg를 거기서 보지 않잖아요. 5가 나올 확률은 없겠죠? 그죠? 5키 말고 5kg. 됐어요? 네. 그리고 확률 변수는 보통 알파벳 대문자 라지 X, 라지 Y, 라지 Z를 씁니다. 대한민국 여성 몸무게가 라지 X라면 대한민국 남성 몸무게는 라지 Y, 미국 여성 몸무게는 라지 Z,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는 대문자 X, Y, Z를 써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네 가지 경우죠. 그죠? 자, 그때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읍시다.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읍시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가 있죠. 왜? 동전 두 개만 던지니까 앞면 빵 개 나오는 거, 한 개 나오는 거, 두 개 나오는 것까지 가능하잖아. 내 말 동의해? 네. 자, 그러면 빵 개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개 중에 하나. 자, X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4개 중에 2개. 네. X가 2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뭘로 나타내느냐? 표로 나타낼 거예요. 표로 어떻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표로 이렇게 나타내요. 자, 위에 거는 X의 값이고요. 아래 거는 확률 P, 라지 X가 X일 확률을 나타내요. 자, 0과 1과 2가 있어요. 됐어요? 자, 0일 확률 얼마라고 해서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1일 확률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2일 확률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합계 1.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나타내냐? 이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분포표. 분포표라고 해요. 이게 발음이 좀 힘들어. 표준 편차, 확률 분포표. 되게 힘들어. 나중에 니네 대봐라. 니네 이제 2학기 때 시험 볼 때 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졸라 힘들어가는. 아무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분포표.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상확률 변수라는 것을 얘기할 건데, 이상확률 변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니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확률 변수, 그걸 이상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이상확률 변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있어요. 이상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니네가 지금 알 필요가 없어. 알겠냐? 다만 이상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의 값이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산이라는 말이 왜 붙느냐? 니네 이산이란 말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산화탄소요. 이산현상. 이산화탄소요? 아쉽게도 걔는 아닙니다. 이산현상?
예, 이산가족이에요. 이상가죠? 이산가족이 뭐죠? 떨어져 있는 가족이죠? 네. 자, 확률 변수의 값이 정해지면 자, x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죠? 1 다음이 2예요. 맞아요? 네.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렸어요. 1하고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끊어져 있는 거 아니야? 1, 그 다음 2. 바로 점프 뛰는 거 아니야?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이해돼?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연속확률 변수는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겠죠. 1 다음에 누구야? 1.1. 아니야. 1.1. 아니야. 얘기 못해요. 1 플러스 무한소야. 알았어? 니네가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값이 있을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확률이 분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확률 분포. 자, 얘를 보시면서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4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이잖아. 그죠? 이거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기 때문에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거고, 확률 분포 그래프도 있어요. 확률 분포 그래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잘 봐. 0일 때 얼마라고요? 2분의 1, 4분의 1. 아, 미안해. 막대로 그리시면 돼요. 1일 때는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좋아요. 2일 때는 얼마예요? 4분의 1. 예, 2일 때는 또 4분의 1. 끝. 끝이에요. 이게 확률 분포 그래프예요. 됐어요? 네. 아시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x1일 확률, x2일 확률, xn일 확률까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표와 그래프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그 x라는 확률 변수 값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식이 될 수 있다고. 봐봐, 야, 이 새끼가 결정되면 이 새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원인 결과니까 x, y라고 생각을 한다면 함수 관계가 유지가 되겠네. 함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x 갖다 계산합니다. 자, 잘 봐. 내가 아까 한 거 이거 확률 질량 함수가 돼요. 왠지 알아요? 왜일까요? 0이라는 걸로 확률 질량 함수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4분의 1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요? 동전 2개를 던지는데 앞면 빵개 나온 확률인 거잖아. 그럼 4C2분의 분자 뭐예요? 2C빵. 아, 4C2분의 병신. 왜 다시 2파이 2분의 뭐야? 그지? 2C빵. 됐어? 2파이잖아. 동전 2개 순열로 보는 거잖아.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앞뒤 2개, 앞뒤 2개, 2 곱하기 2파이, 아니 4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2파이 2분의 2C에 그지? 얘는 뭐예요? 2파이 2분의 2C. 그럼 여기는 0, 1, 2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0, 1, 2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P, X가 X일 확률은 아이씨